자, 이번에는 등령과 신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등령, 신령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에서 제때 얻은 것을 우리가 이제 등령했다, 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절의 개념이에요. 계절.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계절. 그래서 예컨대 나무는 목은 언제? 봄에, 화는 언제? 여름에, 금은 언제? 가을에, 수는 언제? 겨울에. 이렇게 제때 태어난 것을 우리가 우리가 등령을 했다고 하는 거죠. 모기의 봄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봄이 뭐예요? 모기죠. 화가 여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오행인 거죠. 같은 비겁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때 태어났던 것은 나와 같은 오행의 계절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그거를 등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먼저 보시면 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월지에 대조해서 그 생월, 아까 우리가 달이라고 그랬어요. 달. 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계절, 몇 월 달, 그 달의 생월의 길을 얻었다는 뜻이다. 월지를 월령이라고도 하는데 서 나온 말로 득월령의 줄임말로 등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월령, 등령, 득월령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득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시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때를 의미해. 때, 시절을 얻었다는 거죠. 때, 시절을 얻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다? 때다. 우리 몸에 베끼는 때 말고요. 때를 얻었다는 것이다. 즉 등령, 득시란 일간을 월지에 대입했을 때 육신으로는 뭐냐? 자, 우리가 간목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간목이 언제 태어나야죠? 인월에 또는 묘월에 태어나면은 뭐죠? 제때 태어난 거예요. 그 뭐죠? 인목은 뭐죠? 비견이고 묘는 뭐예요? 겁재예요. 비견, 겁재는 결국 뭐냐면 같은 오행이에요. 동일한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 인목이 태어나고 화가 사오자 병화가 4, 5월달, 5월달 태어났다. 뭐예요? 같은 화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이 이거는 비견이고 이거 오는 겁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견 겁재 월을 의미한다. 결국은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같은 계절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을 때 이 갑자 또는 뭐 해가 있거나 이럴 때 뭐 이거 수잖아요. 수생목으로 생해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자 일간을 중심으로 나를 생해주는 것보다 인성이라고 했어요. 생. 그 다음에 나에게 힘을 주는 것보다 비겁과 겁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돌부자라고 했죠. 돌부자 또는 방자. 돌부자라고 했죠. 생부. 그러면 나를 생해주는 거는 나에게 힘을 대어주는 거죠. 내가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 관, 내가 힘을 빼는 거, 설기, 식신상관, 이런 건 나의 힘을 다 빼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만 나에게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는 세력이기 때문에 인성, 비겁과, 즉 나와 같은 오행이거나 인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 때 수가 인성이잖아요. 수생목이니까. 그래서 비견과 겁재, 같은 오행이거나 인성인 수, 이런 걸로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 말하면 비견겁재는 같은 오행이고 정인편의는 뭐냐면 인성이에요. 그래서 비견겁재는 뭐다? 이거는 도와주는 거고 인성보다 생이 된다 그랬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령을 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힘이 있다는 거죠. 힘. 결국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비견과 겁재, 정인과 편인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밑에 일지 밑에 월지가 이렇게 비견 겁재의 월이거나 또는 인수의 계절일 때, 정인 편인의 계절일 때는 이것을 우리가 등령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를 두고 왕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을일생이 인묘나 해자월에 출생하면 등령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주가 왕하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신령이 있는데 이는 생월의 길을 얻지 못하는 뜻으로 실시라고도 한다. 나왔죠? 자, 일간을 월지에 대비한 육신이 식신, 재성, 관성이 될 때 이걸 때를 일간이 수사되었다고도 말한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결국은 뭐냐면 등령, 신령은 뭐냐면 나에게 힘을 이게 등령했다고 하면 내가 힘이 있다.
신령했다고 하면 내가 힘이 없다. 무력이에요. 결국은 나에게 힘을 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계절에 태어나거나 생이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비겁에 있어서 힘을 도와주는 이 부에 태어나거나 이때 태어난 거는 뭐다? 이거는 등령이 된다는 거죠. 등령이 되고 반대로 내가 극을 하는 재성이나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관이나 또는 살이나 또 내가 기운을 설계시키는 식신상관이나 이럴 때는 뭐죠? 이럴 때는 내가 신령했다는 거죠. 신령.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간목을 예로 들면 자, 간목에 인, 묘, 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잖아요. 12달.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자, 인묘지는 뭐죠? 인묘지는 간목에게 있어서 비견겁제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는 빼고요. 비인모. 그 다음에 사오는 뭐죠? 여름철인데 사오는 뭐죠? 식신이에요. 식상이에요. 식상. 그 다음에 신유수는 뭐예요? 관살이에요. 이게 관이고 이게 살이에요. 거꾸로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해자축은 뭐예요? 이거는 인성이죠. 그러면 나에게 힘을 주는 건 뭐죠? 비견, 인묘라든가 해자는 나에게 이때 간목이 인묘월이나 해자월에 태어났으면 이것은 등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컨대 사오 그 다음에 신유 이럴 때 태어난 거 뭐예요? 이때 태어난 거는 요것은 식상, 관살, 재성은 이제 진토죠? 미토, 술토, 축월토 이거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이럴 때는 신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의 이 비겁과 인성의 계절에 태어나면 나에게 생을 주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쭉 생부를 해줬으니까 이럴 때는 등령했다고 하는 거고 관살에 해당되는 달이나 재성에 해당되는 달, 식상에 해당되는 때는 이때는 내 기운을 설계시키고 눌렀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신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거는 뭐예요? 왕상이겠죠. 왕상, 휴, 수, 사. 그렇죠? 휴수사. 왕상, 휴수사 배웠었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등령, 즉 월령을 득한 거, 월지가 인성 혹은 비견 겁제일 것 했죠?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니까. 등령은 월령, 월지를 얻는다는 뜻으로 일간의 오행과 월지 오행이 같거나 월지의 오행이 일간 오행을 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령이라고도 한다. 당령, 등령, 득시 다 똑같죠.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등령이라 하면 월령이라 하면 월지에서 인성이나 인수나 비겁을 얻었을 때 등령이라고 한다. 즉 득은 얻었다는 뜻이요. 일령은 월령을 말하는데 또 월령은 주중에서 제1강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 사주중의 간지가 월령에 의하여 생사가 좌우되고 있으며 아울러 타주의 힘보다 배가 하고 있는 것이 월령이다. 월령이 아까 몇 프로? 50% 이상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월령이 중요하다. 그 말이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수라 하여 모두가 등령하는 것은 아니라 묘월의 화일주, 자월의 목일주 써볼까요? 자, 병활할게요. 묘일주. 그 다음에 목일주, 간목의 자일주, 자월. 그 다음 자월, 미술월의 금일주. 그러면은 경금이라고 할까요? 경금의 미술. 월의 금일주는 제외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인수지만 인수는 우리가 등령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등령을 했다고 안 할까요? 이건 제가 조호 개념을 좀 대입해서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보면 지워버렸어요? 다시 보면 자, 묘월의 활주, 병화일주가 묘는 뭐죠? 우리가 쓴목이라고 그래. 쓴목. 물기가 있잖아요.
잎목은 여기 반면에 잎목은 뭐죠? 바짝 말라있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가 잘 돼. 장작불 잘 타죠. 근데 묘목은 쓴목이에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나무다 보니까 불길이 잘 안 붙어요. 이 묘목은 쓴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생을 좀 해주기가 그렇죠. 연기만 젖은 장작 태우면 어떻게 해요? 연기만 나지 불 잘 안 타죠. 그런 걸로 접목시키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묘목은 잎목에 비해서 쓴목이기 때문에 병화, 목생화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수에 해당되지만 등령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뒤에서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자월의 목일주. 자, 목일주인데 간목인데 자월이면 뭐였어? 얼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라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얼어있는 물은 즉 얼음은 나무를 생해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술 일정의 금일주, 경금일주가 자 밑으로 뭐예요? 뜨거운 거죠. 노글노글합니다. 생해주는 게 아니에요. 토생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술토도 마찬가지. 이걸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자, 우리가 토 속에서 토가 토생금을 하려면 토가 뭐가 된다? 좀 촉촉해야 된다. 뭐예요? 진토, 추토라고 그랬죠. 진토, 추토 속에는 뭐가 있어? 지장간 속에 개수가 있고 미토, 술토는 뭐죠? 조토죠, 조토. 바짝 말라있는 토예요. 그래서 토생금도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토생금 안 된다는 건 뭐죠? 인성의 작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이 미월달, 수월달에 태어나도 결국은 인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이것도 같은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병화가 미월이면 쓴목이기 때문에 목생화가 안 되고 간목이 자월이면 물이 얼어있기 때문에 수생목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외되며 또 원령의 오행이 변화하면 그만큼 부실할 수밖에 없고 또 오행이 변화한다는 것은 밑에 합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원령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느 때에 출생하였는가를 살펴본과 동시에 천시기 부모의 자료로서 일간 본인과 가장 긴밀한 관계로서 일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며 일단 등령을 하면 신왕 또는 일주가 왕하다고 하고 이와 반대가 되면 신령이라 하여 신약 또는 일주약이라고 하여 등령의 반대 개념인 신령은 일간의 월지를 설계하거나 일간이 월지를 극하거나 월지가 일간을 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것만 이번 좀 색다른 거예요. 요것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어요. 등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등령했다고 봐야죠. 그쵸? 근데 마침 여기에 오가 있고 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화로 바뀌었다. 그럼 뭐예요? 상관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인월에 태어났지만 이 화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등령을 못했다. 방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어디가 나오냐면 원령의 오행이 변화하면 그만큼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가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으면 이미 그 계절은 인월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오, 인, 술 이런 게 이거는 원령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것은 원령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오행일 뿐이에요. 이 원령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계절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오행이 다른 오행, 옆에 게 뭐 원령이 의미 있다고 하면 원령이 섞여서 다른 원령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원령만을 볼 때는 이 자체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월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옆에 오와 술이 있다고 해서 인호술 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인이 뭘로 바뀌어요? 여름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인월이면 인월인 거지. 그래서 일반 이 삼합에 작용해서 여러 가지 이거 화로 바뀐다 그런 것은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령을 갖고 논할 때는 이 합을 한다든가 극을 한다든가 해서 그 계절이 바뀔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즉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이게 원령이잖아요. 원령이면 주변에 있는 것도 다 원령의 개념이 도입돼 가지고 그 원령끼리 싸움이 되거나 합의되어서 원령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말이 되지만 원령은 즉 태어난 계절만 지금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 내가 언제 태어났는가? 원령 현상 그 현상만 가지고 요거를 합을 해가지고 또 요게 극을 당했으니까 요게 원령이 바뀌어버렸다. 이거는 자연 이치에 맞지 않죠. 내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옆에 오화가 있다고 해서 여름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1월달에 태어났는데 오화가 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뭐 4, 5, 6월달로 바뀌어버립니까? 인월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행의 합에 의해서 오행의 성질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원령 자체가 이 다른 오행에 의해서 변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체를 원령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원령에 의해서 합과 무엇에 의해서 변화가 되지만 이것은 원령은 자체가 이거 일지, 시지, 연지 이게 지금 원령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령은 월지 하나만 갖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 오행의 합, 이런 거, 극, 이걸 가지고 원령의 합극, 이걸로 논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되는데, 갑자기 저도 든 생각에, 지금 이게 녹화를 하다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령은 태어난 계절을 의미할 뿐, 그거를 가지고 다른 주변의 오행의 변화, 합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원령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전제가 옆에 연지, 일지, 시지는 원령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오행일 뿐이에요. 이건 오행. 이거는 제가 앞으로 주장하고 싶네요. 이거는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자연철학 개념에도 맞을 것 같고요. 우리는 원령을 딸 때는 합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제때 태어나는 걸 갖고 논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더 연구될 것 같아요. 이걸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이라서 지금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도 나름대로 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득시란 일간이 시지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이것도 일간이 시지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오행이나 자신과 같은 오행을 만났을 때 때를 만난다. 사주 명리학에 따라서 등령을 계절을 얻었다고 하여 득시라고 부르게 한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면 안 되죠. 자, 뭐냐면 우리가 일간이 이렇게 있어요. 일간이 월지는 여가 있어요. 월지는 시지는 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일지잖아요. 우리가 득시라고 하면은 등령의 개념으로 득시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겠죠. 그래, 이해하면 돼요. 이때 시는 때를 의미한다. 시절을 의미한다 해서 시절. 결국 어떤 시간,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는 계절을 의미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계절.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계절의 의미예요. 봄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우리가 때를 얻었다 했을 때 득시라는 이 시와 득시라고 해서 이 시간에서 시지에서 인성을 예컨대 간목이 있는데 뒤에 경자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생목했다 이거를 득시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등령의 개념에 있어서 득시하고는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혼용해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리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득시했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통상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득시했다는 말은 앞으로 등령했다는 말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고요. 득시했다는 말은 우리가 일지가 시지에서 생을 받는다 또는 같은 오행이다. 예컨대 간목일주가 경자시다. 그러면 수생목 되죠. 그 다음에 경인시다. 같은 목이잖아요. 이때는 시에서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뿌리를 냈다, 통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득시했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 뿌리를 얻었다. 시지에 뿌리를 통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득시했다는 말을 쓰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등령의 같은 말로 득시를 본다라고 하면 득시라는 말은 시지에서 인성이 있거나 같은 비견이 있을 때, 비ገብ이 있을 때 이것은 그냥
CG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통근하고 있다, 이런 말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에는 쓰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